안녕하세요, 자모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니 GV1 마크2를 4주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어느새 이 GV1 마크2와 함께한 지도 10주가 되었습니다. 이 GV1 마크2를 직접 사용해보니까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고 편리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런 똑딱이 같은 컴팩트 카메라 살 바에는 그냥 아이폰이나 그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겠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소니 GV1 마크2와 아이폰 14 프로 두 기종을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GV1 마크2가 브이로그 촬영에 특화된 카메라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영상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영상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먼저 두 기기의 영상 스펙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K 기준으로 소니 GV1 마크2는 24프레임과 30프레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FHD 기준으로 GV1 마크2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아이폰 14 프로는 30프레임과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이폰은 FHD 120프레임과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슬로우 모션 녹화 기능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HD 해상도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기기의 샘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K 영상의 경우 화질 측면에서 두 기기의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GV1 마크2가 셔터 스피드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FHD 영상의 경우 GV1 마크2보다 아이폰이 조금 더 나은 화질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진 촬영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니 GV1 마크2는 최대 화질로 촬영 시 5472에 3648픽셀의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4032에 3024픽셀의 사진을 촬영하고요. 4800만 화소를 전부 사용할 시에는 최대 8064에 6048픽셀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기종 모두 보정 관용도가 높은 로우 포맷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샘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같은 비율로 확대해 봤을 때 GV1 마크2로 촬영한 사진이 더욱 자연스럽게 촬영되었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샤픈 효과가 적용된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립 같은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각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소니 GV1 마크2는 18mm 광각부터 50mm 표준 화각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선명한 이미지 줌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최대 70mm 망원까지 화질 손실 없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초광각 카메라 13mm, 기본 광각 카메라 24mm, 광각 카메라를 활용한 2배 줌 52mm, 망원 카메라 78mm까지 총 4가지 대표 화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각 말고도 줌을 더 당길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디지털 줌으로 화질 손상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줌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이로그 촬영에서 빠질 수 없는 셀피 촬영입니다. 이게 얼굴이 나올 때는 좋은 화질이 오히려 피부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니 GV1 마크2의 경우에 소프트 스킨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 화질도 좋고 피부톤도 뽀얗고 매끄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V1 마크2의 짝꿍이죠. 무선 슈팅 그립을 활용해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켜고 끌 수 있다는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폰으로 셀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전면 카메라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GV1 마크2는 스위블 액정을 채택했기 때문에 화질 손상 없이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금은 GV1 마크2 소프트 스킨 기능을 미드로 설정을 했고요. 피부 톤이 좀 더 뽀샤시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소프트 스킨을 로우, 미드, 하이 총 3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하이로 설정을 하면은 너무 피부가 이질감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로우나 미드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한번 아이폰이랑 GV1 마크2랑 차이점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오디오 수음 기능입니다. GV1 마크2와 아이폰 모두 수음 기능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요즘은 전문적인 녹음을 아이폰으로 진행하기도 하죠. 이 GV1 마크2도 3캡슐 마이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소리를 수음하고, 기본 제공되는 윈드스크린을 장착하게 되면 바람 소리와 같은 불필요한 소리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 타, 파 같은 이런 파열음을 발음할 때 생기는 특유의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GV1 마크2에는 카메라의 전면, 후면, 양면 중에 어느 쪽을 주로 수음할 건지 조절하는 오디오 수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GV1 마크2와 아이폰의 샘플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있고, GV1 마크2는 그 윈드스크린을 장착해서 한번 수음을 해보고 있는데, 평범한 야외에서 수음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야외에서 수음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레라이스, 코카콜라, 카더가든, 크레파스, 캠핑용품. 카레라이스, 코카콜라, 카더가든, 크레파스, 캠핑용품. 트리플S, 트러플 소스, 토트넘, 탕후루, 타코야끼. 트리플S, 트러플 소스, 토트넘, 탕후루, 타코야끼. 파프리카, 피프티, 피식대학, 파김치, 프로배구. 파프리카, 피프티, 피식대학, 파김치, 프로배구. 다음으로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GV1 마크2는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는 전자식 손떨림 방지 모드고, 이게 활성화된 상태로 걸어 다니거나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액티브 모드를 켜게 되면 약간의 크롭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 14 프로는 기본적으로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영상이 촬영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액션 모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림 방지 모드까지 입혀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액션캠을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손떨림 방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액션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4K 촬영은 불가능하고요. 최대 2.8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GV1 마크2와 아이폰에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GV1 마크2는 색감을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는 10가지 크리에이티브 룩,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시네마틱 모드, 가까운 물체에 빠르게 초점을 맞춰주는 제품 리뷰 모드, 풀프레임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주는 배경 흐림 모드, 밝은 상황에서도 최적의 셔터 스피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ND 필터 등의 기능이 있고, 아이폰 14 프로는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해 깊이감을 더해주는 시네마틱 모드, 최대 FHD 240프레임으로 구현하는 슬로우 모션, 전문적인 비디오 후반 작업에 사용되는 프로레스 포맷 촬영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브이로그 카메라 소니 GV1 마크2와 아이폰 14 프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 두 기기를 좀 비교해본 결과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소니 GV1 마크2를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이 GV1 마크2가 아이폰보다 센서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좋은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같은 이 촬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수동으로 쉽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킨 기능, 이거는 이제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으로 색 보정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예쁜 색감의 영상을 만들기도 좋고, 제품 리뷰 모드 같은 기능으로 What's in my bag 영상을 촬영하거나 하울 컨텐츠 같은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나만의 일상을 조금 더 쉽게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작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이런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도 갖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큰 장점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카톡, 전화, 웹서핑, 지도 찾기 이런 거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촬영까지 같이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브이로그 카메라를 새로 하나 구입해서 촬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소니 GV1 마크2와 함께 일상을 조금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담아볼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더욱더 발전된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